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검색 광고 키워드 세팅법과 전략을 교육하게 된 AMPM 글로벌의 김생현 A입니다. 교육을 시작하기에 앞서 해당 내용은 검색 광고를 어려워하시는 광고 주분들을 위해서 핵심 개념만 정리해서 설명드리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 순으로는 검색 광고의 특징, 그 다음에 세팅, 운영 팁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검색 광고란 많이들 알고 계시는 통칭 파워링크 광고 상품입니다. 네이버 포털 사이트 통합 검색 영역 외에도 다양한 내부 그리고 외부 파트너 채널에 노출되는 네이버 광고의 대표 상품이죠. 고객이 광고를 클릭해 사이트를 방문하였을 때만 광고비를 지불하는 클릭당 비용 방식의 상품으로 입찰에 따른 노출 순위와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상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화면에 보이는 계좌 화면을 봐주시면은 PC와 모바일 지면으로 분리하였는데요. PC의 경우는 1위부터 10위까지가 파워링크 영역이고 11위부터 15위까지는 비즈 사이트 영역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마우스 화면 봐주시면은 모바일 영역 같은 경우는 PC와는 다르게 약 평균적으로 3위에서 5위까지만 통합 검색 영역에 노출이 되고 그 외에 순위권에 들지 못한 업체들의 경우는 더보기 영역을 클릭해야지만 노출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를 구성하는 개념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크게 세 가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캠페인과 그룹, 그 다음에 키워드와 소재입니다. 가장 큰 카테고리가 캠페인 단위이고 그를 구성하는 단위는 그룹, 그리고 그룹에 속하게 되는 것들이 바로 키워드와 소재입니다. 캠페인을 통해 광고 유형을 선택하게 되고 그 다음은 그룹을 생성해 주시게 되는데요. 각 그룹별로 등록 가능한 키워드도 최대 1000개까지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 1000개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그룹이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의 개념이죠. 키워드의 경우는 보통 25자가 넘어가게 되면은 등록이 불가한데요.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보통 키워드들의 경우는 아무리 문장형으로 길게 추출하여도 25자가 넘어가는 경우는 사실 흔치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참고로만 숙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키워드 등록 시에 중요한 것은 조금 혐오감을 주는 키워드나 부정적인 단어로 구성하게 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이제 간혹 등록이 불가하거나 판매 금지 키워드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법률적으로 위험이 있는 키워드 혹은 네이버 키워드 광고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염려가 있는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키워드에 대해서는 네이버가 부적합 키워드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범죄적 성향이 포함된 키워드, 미풍 양속을 지향한다든지 특정 인물을 혹은 명예훼손에 포함될 수 있는 단어들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금 검색 광고 영역엔 적합하지 않은 키워드이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키워드는 어떻게 발굴해야 되는지는 뒷단에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룹을 구성하는 키워드와 소재 중에서 소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소재를 구성하는 것은 T&D라고 합니다. 여기서 T는 타이틀을 의미하고 D는 디스크립션, 즉 설명 내용 부분을 의미합니다. 제목의 경우는 최대 15가지이고 설명 문구는 45자까지인데 중요한 것은 띄어쓰기도 포함된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아내기보다는 임팩트 있고 좀 주목도가 좋은 문장으로 구성해 주시면 좋은데요. 이때 활용하게 되는 게 바로 대체 키워드 부분입니다. 대체 키워드란 이용자가 검색어로 작성한 키워드로 대체 키워드로 설정한 단어가 변경되는 값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단에서 검정 색깔로 마킹된 부분의 끝에 문구를 보시면은 이제 키워드라는 서식을 걸어주고 옆에 문구를 넣었던 이 카페 창업 추천 키워드가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대체 키워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의 경우는 이용자가 검색어에 따라서 이제 변경되는 부분,
이라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이용자가 카페 창업 추천이라고 검색된다면은 해당 문구는 그대로 카페 창업 추천이라고 노출될 것이고, 만약에 카페 창업 비용이라고 검색한다면은 이 해당 부분의 영역의 경우는 카페 창업 비용으로 변경돼서 노출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좀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이용한다면은 이제 노출되는 키워드에 따라서도 소재를 조금 다양하게 바리에이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팁 하나 더 드리자면은 TND 같은 경우는 그룹별로 최대 5개까지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그 2개 혹은 3개 정도 이상은 소재를 추가해서 테스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어떤 문구의 구성이나 어떤 내용이 더 좋은 광고 효율을 낼 수 있는지, 더 많은 유입을 이끌어내는지 비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검색 광고를 이제 구성하는 소재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확장 소재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검색 광고를 집행할 때에는 활용할 수 있는 소재들은 무척 다양한데요. 네이버 검색 광고 세팅 화면에서 확장 소재를 클릭한 후에 새 확장 소재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다양한 소재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소재들이 어떠한 특징이나 내용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색 광고 집행 시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대표적인 파워링크 이미지입니다. 정사각 형태가 보통 규격이고, 이미지를 클릭할 경우에는 제목, 즉 등록된 소재와 동일한 URL로 이동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물이 노출되는 사진이나 타인이 제작한 이미지 같은 경우는 초상권이나 저작권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사와 관련된 이미지, 자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를 이제 이 파워링크 이미지에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조금 사전에 협의되지 않는 이미지를 사용하게 된다면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사가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카테고리가 만약에 남성 선크림이라고 한다면은 선크림 이미지 혹은 남성 모델 이미지를 쓸 수 있겠지만, 그와 상관되지 않는 일반적인 풍경 이미지라든지 혹은 음식 이미지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노출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음은 업종의 특성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확장 소재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약, 계산, 아이콘에 대한 확장 소재들이 있는데요. 보통 전화의 경우는 홈페이지 탐색 전에 이제 바로 문의를 유선으로 유도할 수 있는 업종들에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해당 소재가 노출되는 경우에는 이제 다른 파워링크 이미지라든지 이런 확장 소재가 동시 노출되지 않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서 활용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대표적인 예로 홈페이지에 유입된 이후에 뭔가 컨텐츠를 확인하고 유선을 연락하지 않는 조금 즉각적으로 피드백이 필요한 업종 같은 경우는 좀 이런 전화 문의 확장 소재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예시로 퀵서비스와 꽃배달을 들었는데요. 보통은 퀵서비스 같은 경우가 좀 이런 전화 확장 소재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예시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계산 확장 소재인데요. 계산의 경우는 보통 금융, 그다음에 보험 업종에 해당되고, 연결 URL에는 반드시 이 키워드로 이용자가 조금 가격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URL이 랜딩되어야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용자에게 사전에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 대한 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조금 전환율에 대한 향상률도 기대할 수 있는 확장 소재입니다. 다음으로는 그 네이버 예약 확장 소재인데요. 이 네이버 예약 확장 소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예약 파트너스에 신청하고 반드시 그 검색 광고 비즈 채널에 연동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대체로 카페나 펜션 혹은 음식점 등이 좀 이런 예약 구조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병원 업종에서도 좀 이런 예약 확장 소재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또 많이들 알고 계시는 추가 제목 부분입니다. 추가 제목 같은 경우는 글자 최대 15자로 제한되기 때문에 조금 너무 복잡한 내용을 담기보다는 임팩트 있는 문구나 혹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노출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추가 제목 같은 경우는 노출 위치에 따라서 1과 2로 분류하게 되는데요. 너무 길게 작성되는 경우에는 끝부분에 문장이 잘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념해서 내용을 구성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소재의
그 아까 T&D 중에서 D에 해당하는 이제 설명 문구, 디스크립션, 즉 소재 아래 부분에 노출되는 홍보 문구 영역인데요. 홍보 문구 같은 경우는 14자로 제한되어 있고 그 앞에 홍보 문구를 추가해서 노출할 수 있습니다. 이 홍보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별도의 문구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벤트, 신상품, 뭐 추가 할인 등 문구도 같이 노출시키고자 하신다면은 카테고리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해주시면은 해당 사항 없음을 해주시면은 그냥 단순히 홍보 문구로만 추가 노출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프로모션 정보를 보다 상세하게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프로모션이나 혜택 부분에 대해서 진행 중이시라면은 이런 홍보 문구 확장 소재도 같이 이용해 주신다면 조금 클릭률 향상에도 개선이 도움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도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서브링크입니다. 서브링크의 경우는 3개에서 4개까지 추가로 등록할 수가 있는데요. 좀 URL을 입력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메일 랜딩 URL 말고도 서버적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채널 확장형 소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링크 이름의 경우는 최대 6자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작성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사이트 내 그 메인 랜딩 페이지가 아니라 방문 상담이라든지 혹은 뭐 포트폴리오라든지 혹은 집행 사례라든지 혹은 길 찾기라든지 뭐 찾아오시는 길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가적으로 랜딩을 유도할 수 있는 그 랜딩 페이지를 이 서브링크 확장 소재를 통해서도 추가 정보 제공을 함으로써 좀 다양한 유도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가격 링크 부분입니다. 가격 링크 같은 경우는 가격을 미리 사전에 노출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주로 프로모션 진행 중이거나 혹은 특가 상품 혹은 이벤트 1+1 이런 프로모션 중이라면 이런 가격 확장 소재도 같이 노출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사의 서비스뿐만 아니고 좀 가격적인 메리트나 강점이 있거나 혹은 클리어런스 세일이라든지 프로모션 중이라면은 이런 가격 소재도 미리 링크를 클릭하기 전에 노출시켜 주신다면은 실제로 가격을 보고 유입되다 보니 조금 전환율의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좀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더 저렴한 혹은 메리트 있는 가격을 노출시킴으로써 유입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활용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다음은 이미지형 서브링크입니다. 이 이미지형 서브링크의 경우는 많은 문의를 주시는 좀 확장 소재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 이미지형 서브링크 같은 경우는 식당 업종이라든지 출장 요리, 그다음 음식 배달, 숙박시설, 여행업종과 같은 일부 키워드에만 노출되다 보니까 그 외 상품들에 대해서는 노출 이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추가 업데이트된 사항이 없기는 하지만 아마 추가적으로는 더 확장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검정 색깔로 마킹한 업체들 혹은 이 업종에 해당되시는 광고주 분들이라면은 좀 이런 이미지형 서브링크를 통해서 조금 다양한 이미지 노출을 통해서 유입률 향상을 좀 도움해 주시거나 이걸 활용함으로써 조금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플레이스 정보 노출입니다. 우선은 네이버 플레이스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서비스와 연동해서 자사의 리뷰수나 가격 정보, 그 이용 시간 등 플레이스에 등록된 정보들을 함께 연동시켜서 노출시켜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많은 문의를 해주시는 부분인데요. 사실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를 통해서 이제 등록해 주시는 부분이고 사실 요거는 이제 확장 소재로서는 그냥 연동해서 등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이버 검색 광고 시스템에서 이 내용을 수정하는 거는 사실상 어렵고요.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를 통해 가지고 내용을 수정하거나 조금 노출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넣어 주신다면 이 부분을 이제 검색 광고 시스템에서 그대로 연동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가 노출하고자 하는 내용들이나 혹은 플레이스에 담아낸 정보들이 되게 좋을 경우에 연동해 주시면 되게 도움이 되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광고 진행 시에 좀 전략적으로 참고해서 운영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위치 정보입니다. 위치 정보 같은 경우는 설명 문구 하단에 노출되게 되는데요. 검색 이용자의 그 업체 거리 간의 정보가 높게 노출되는 확장 소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거주가 지금 뭐
가산이라고 한다면은 해당 키워드 검색했을 때 가산에 위치하고 있는 곳의 거리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제 소재지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만약에 분당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있는 위치에서 해당 업체까지의 거리를 함께 표기해 주다 보니까 주로 병의원업 중에서 많이 이용해 주신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광고 소재 진행하실 때 땡땡역 몇 번 출구, 땡땡역 몇 번 출구 위치, 몇 분 이내 위치라는 소재들을 많이 활용하시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소재뿐만 아니고 이렇게 위치 정보까지 같이 노출되게 된다면은 현재 나의 위치와 해당 업체 간의 거리가 얼만큼 되는지까지도 시각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소재들까지 활용해 주시면은 훨씬 더 방문율이라든지 유입률도 증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활용해 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홍보 영상입니다. 이 홍보 영상에 대한 확장 소재도 사실 문의가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네이버 TV에 이제 등록된 동영상을 등록해서 노출한 형태이기 때문에 해당 서비스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시면은 사실상 진행은 다소 어렵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이버 TV 서비스와 채널을 연동해야지만 이 소재를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 참고해서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등록한 동영상의 경우는 네이버 TV에 채널과 함께 등록이 되기 때문에 네이버 검색 결과에도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이 부분 역시 저작권, 초상권 등에 대해서 타인의 권리를 만약에 침해하시거나 혹은 위반한 컨텐츠의 경우는 등록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유념하여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블로그 리뷰입니다. 블로그 리뷰 같은 경우는 네이버 블로그로 작성된 이용자들을 추가적으로 후기를 함께 노출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의 형태로 광고주가 제공하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경험한 이용자들의 후기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 같은 경우는 소비자 등이 이제 작성한 후기라는 게 명시된 컨텐츠만 사용할 수 있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제 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노출이 제한이 되거나 제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념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세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이런 부분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를 시작하려면은 비즈 채널 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비즈 채널이 검토되기 위해서는 비즈머니가 충전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검수까지는 최소 1일 이상 소요하게 되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서 광고를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광고 세팅 시에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비딩, 입찰 부분인데요. 키워드 입찰의 경우는 파워링크는 최소 70원부터 시작되고 10원 단위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키워드를 등록하게 되면은 기본 입찰가 70원부터 시작하게 되고 좌측에 보이는 품질지수 4칸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론적인 부분은 끝났기 때문에 네이버 검색 광고 화면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시로 그냥 키워드를 임의로 정해봤는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해당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PC 기준으로는 파워링크 영역은 1위부터 10위까지만 노출이 되고요. 11위부터 15위까지는 비즈 사이트 영역이 노출되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파워링크 영역 같은 경우는 1위부터 10위까지는 대부분 최상단에 노출되는 반면에 이 비즈 사이트 같은 경우는 키워드에 따라서 최하단에 노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광고 집행 시에 조금 전략적으로 어떤 키워드로 검색했을 땐 비즈 사이트 위치가 얼만큼이고 우리 키워드는 순위가 몇 순위인지도 같이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확장 소재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확장 소재들에 대해서도 지금 다시 한번 짚어드릴 텐데요. 지금 해당 키워드 검색했을 때 파워링크 영역은 1위부터 10위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통합 검색 영역에서는 PC 기준으로는 확장 소재가 1위부터 7위까지만 노출되고 모바일에서는 순위와 상관없이 전체 다 노출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보시면 여기 이제 1위, 2위 업체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가격 링크,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 링크가 보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T&D의 타이틀 제목 외에도 다른 업체들도 지금 추가 제목을 사용하고 있는 게 보여지고요. 여기 서브 링크를 통해서 유모차, 유아의자, 유아가구, 유아욕조 등 다양한 상품들에 대해서도 랜딩을 유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비교해서 보시면은 확실히 광고 노출되는 커버리지나 그 양을 보시면은 확장 소재를 사용하지 않은 곳보다는 확장 소재를 사용한 것이 더 눈에 띌 수밖에 없고요. 사실 역발상적으로는 되려 확장 소재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곳이 만약에 눈에 띄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질문을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런 결과 같은 경우는 확장 소재를 등록했을 때와 등록하지 않았을 때 A/B 테스트를 해보신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제 데이터를 확실히 비교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러한 전략이 사실 고객들에게 먹힐 수도 있지만 먹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일반화하기에는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서 모든 것은 결과, 즉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인해 주셔야 된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 통합 검색 영역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확장 소재들이 더보기 시에는 노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세팅 이후에 검색 지면에서 우리 확장 소재가 노출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추가 제목 같은 경우는 홍보 문구는 이 통합 검색 영역에서 많이 노출되는 반면에 가격 링크나 서브 링크 같은 경우는 순위에 따라서 노출되는 영역이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5순위권 내에서는 대부분 소재들이 노출되는 반면에 그 이후 순위 같은 경우는 조금 생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지면 확인해 주시면서 설정이나 세팅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럼 같은 키워드지만 모바일에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바일의 경우는 추가적으로 3위에서 5위까지밖에 제가 노출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여기 보시면 해당 키워드로는 1, 2, 3, 4위까지만 지금 파워링크 통합검색 영역에 노출이 되고 있네요. 그러면 이 통합검색 영역에 노출되지 않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 더보기를 눌러줘야지만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화면에 여기까지 살펴보았으니까요. 다시 세팅 화면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예시로 만들어 드렸는데요. 아까 제가 저희 검색 광고 캠페인에 대한 구조를 설명드릴 때 캠페인이 가장 큰 카테고리이고 이거를 구성하는 게 그룹과 키워드 소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광고 설정을 해주실 때에는 비즈머니를 충전해 주셔야지만 검토가 되고 정보 관리 들어가셔서 비즈머니 채널 관리에서 채널 추가를 통해 사이트를 등록해 주시는 거를 먼저 선행해 주셔야 됩니다. 채널 정보 추가해 주신 다음에 비즈머니 충전까지 완료하셨으면은 이제 캠페인 생성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파워링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 파워링크로 새롭게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페인 이름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기재해 주시면 되고 하루 예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예산을 환산해 주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일예산 단위로 봐주시면 되는데 광고를 진행할 때 보통 평균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시는 혹은 희망하시는 원예산이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예산을 9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은 영업일 외에 평균 기준 30일로 나눴을 때에는 일예산 3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은 원예산에 따른 일예산을 계산하셔서 이 예산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이 예산 균등 배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설정한 예산에 맞춰서 시스템이 광고의 노출을 조정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예산 균등 배분의 장점의 경우는 내가 희망하는 예산에 맞춰서 최대한 광고가 꺼지지 않게 조금 키워드가 알아서 유동적으로 노출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원하는 시간대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키워드가 조금 원활하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균등 배분 같은 경우는 필요에 의해서 혹은 이제 그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진행하시는 거 사실 추천을 드리고요. 보통은 좀 다양한 키워드로 조금 다양한 세부 키워드로 저예산으로 진행 희망을 하시고자 할 때는 예산 균등 배분 해주시면 되는데 자사가 조금 공격적으로 그 다음에 제대로 데이터를 보시기 위해서는 해당 부분을 조금 지양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다음은 이제 고급 옵션을 클릭해 주시면은 내가 원하는 광고 노출 기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뭐 단계성으로 프로모션을 광고 진행한다 라고 하시면은 원하는 시작일자와 종료 기간을 설정해 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보통 상시 노출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의 건들 부분은 없습니다.
그 다음은 추적 기능 부분인데요. 이 추적 기능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프리미엄 로그 분석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필요한 부분이고, 여기 보시면 자동 추적 URL 파라미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이버 광고를 통해서 유입된 유저들의 활동 결과나 혹은 데이터를 조금 정확하게 확인하거나 대시보드에서 체크하시기 위해서는 자동 추적 URL 파라미터 기능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저장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네이버 광고를 통해 들어온 고객들이 물건을 샀는지 안 샀는지, 얼마만큼의 구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거에 따른 광고 수익률은 어떤지, 문의 건수 얼마큼 있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하게 추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클릭하시고 저장해 주셔야 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광고를 생성해 주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광고 생성이 되었습니다. 캠페인을 클릭해 주시면 캠페인을 이제 구성하는 광고 그룹을 설정하실 수 있게 됩니다. 새 광고 그룹을 눌러주시면 마찬가지로 광고 이름을 정할 수가 있고요. 광고 이름의 경우는 보통은 이제 자사가 판매하는 서비스 상품에 따라서 메인 키워드나 세부 키워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메인 키워드 그룹을 가정을 하고, 이제 URL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정보관리에서 비즈 채널로 등록한 사이트 URL을 등록할 수가 있고요. 저쪽에 등록을 만약에 안 하셨던 상태라면은 여기 선택할 수 있는 채널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새로 만들기를 눌러주신 다음에 검토를 진행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서는 기본 입찰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새롭게 등록한 키워드들이 기본적으로 얼마만큼의 입찰가로 시작을 할 건지에 대한 설정 값이고요. 보통은 70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70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건 거의 디폴트 값이라고 봐주시면 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에 1000원이라고 기재를 한다면은 이 해당 그룹에 등록된 신규 키워드는 모두 1000원 입찰가로 시작하게 되고, 70원이라고 기재해 주신다면은 이 해당 그룹에 등록되는 키워드들은 모두 70원부터 입찰가가 기본 입찰가로 시작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 제가 일단 100원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룹 단위에서도 하루 예산을 정할 수가 있는데요. 캠페인 단위에서도 예산을 정할 수가 있고 그룹 단위에서도 예산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크게 캠페인 단위로 예산을 정한 경우에는 해당 캠페인에선 이 예산의 범주를 초과하지 않는 예산의 한도를 걸어주는 거고요. 광고 그룹 같은 경우 사실상 별도로 예산을 분리하실 필요가 없으면 제한 없음으로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 특정 그룹에 대해서는 내가 3만원의 예산 중에서 이 해당 그룹은 5,000원 이상 사용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면 5,000원 걸어주시면 되고, 이 그룹은 메인 그룹이기 때문에 3만원 예산 중에서 나는 이 그룹은 2만원까지 쓸래 라고 하신다면 2만원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알아서 예산은 배분해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똑같이 고급 옵션 클릭해 주시면은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는 항목들이 노출이 되는데요. 여기서 먼저 살펴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매체 부분입니다. 매체 영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해당 그룹에 등록된 키워드들을 노출시켜줄 매체를 선택하는 부분인데요. 이 매체 설정을 통해서 노출할 매체를 선택하거나 제외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출 매체 유형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크게 디바이스별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세부 매체 유형 선택에서는 검색 매체에 노출할 건지 콘텐츠 매체에 노출할 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바이스라고 한다면은 해당 그룹은 PC만 노출하는 거고, 모바일을 클릭해 주시면 해당 그룹은 모바일만 노출하게 되는 것이죠. 보통 전체로 클릭해 주신다고 하면은 이 메인 키워드 설정한 그룹 같은 경우는 PC, 모바일 동시 노출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검색 매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검색을 해서 노출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매체들을 의미하는데요. 여기 자세히 보기를 눌러주시면 어떠한 채널에 노출되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검색 매체 안에서도 네이버 및 검색 포털 매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네이버 외에 줌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검색 포털 사이트에 노출되는 부분을 선택하는 걸 의미하고요. 파트너 매체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옥션, G마켓 혹은 다나와 인터파크 애너리닷컴 등등등 이 해당 제휴 사이트에도 저희 카테고리 즉 키워드가 노출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텐츠 매체 같은 경우는 보통 검색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 매체 채널이 아닌 기타 채널들을 의미하는데요. 컨텐츠 매체 중에서 네이버 채널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블로그나 지식인이나 카페 등이 있고, 파트너 매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런 다양한 컨텐츠 채널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여주는 예시를 말씀드리면은 뽐뿌, 알바총구, 일간스포츠, 경향신문 등등입니다. 만약에 자사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해당 콘텐츠 파트너 채널까지 노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은 이 항목을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면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 제휴 사이트나 우리가 진행하고자 하는 매체들이 모두 노출되는 반면에 하단의 노출 매체 개별 선택을 보시게 되면은 내가 노출을 희망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만 선택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만 진행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선택한 채널들에만 노출할 수가 있는 거고요. 삭제를 통해서도 조금 노출 매체를 선택해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금 하나하나 선택해야 되는 단점이 있지만 내가 노출하고자 하는 사이트를 명확하게 선택해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선택해서 진행해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컨텐츠 매체 전용 입찰가인데요. 만약에 저희 자사가 이 콘텐츠 매체까지 광고를 진행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네이버 검색 광고의 입찰가와 이 콘텐츠 채널에 노출된 입찰가를 달리 설정하고 싶을 때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제가 앞서 기본 입찰가를 이 그룹은 100원으로 설정하였었는데요. 이 콘텐츠 매체 입찰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설정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70원을 해놓으면은 이 그룹에 등록된 모든 키워드들이 이 콘텐츠 매체에 노출됐을 때는 70원 까지밖에는 클릭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입찰가 한도를 정해주는 기능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입찰 가중치인데요. 이 입찰 가중치는 어떤 거냐? 지금 이 그룹 같은 경우는 PC 모바일 매체가 전체로 되어 있죠.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에 등록된 유머차라는 키워드를 가정했을 때는 유머차는 기본 입찰가는 100원이게 됩니다. 이 100원이라고 본다고 하면은 PC에서는 100원으로 노출하고 싶고 모바일에서 만약 200원으로 노출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가중치 기능을 이용해주면 됩니다. 만약 입찰가가 100원이라고 한다면은 이 100%면은 그 100원의 100%인 그대로 100원으로 입찰이 되는 거고 만약에 150%라고 한다면은 100원의 150%인 150원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유머차라는 키워드가 기본 입찰가가 100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컨텐츠 매체 전용 입찰을 70원 설정해 놓으면은 70원에 노출이 되는 것이고 이 입찰 가중치에 의거한다면은 PC 기준으로는 100원, 그다음에 모바일 기준으로는 200원이 되는 것이죠. 보통은 이 기능을 이제 이용하시고자 하실 땐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특수 케이스나 입찰가의 편차가 크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100% 기본 값으로 광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키워드 확장 기능 같은 경우는 아직 베타 서비스 계속 진행 중인데요. 우리가 등록한 키워드와 조금 유의미한 단어들이 추가적으로 확장되는 서비스 기능을 의미합니다. 다만 장점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유머차라는 키워드와 조금 유의미한 다양한 키워드를 함께 네이버가 노출해 줄 수 있다는 장점 대비 단점을 말씀드리자면은 내가 의도하거나 원하지 않는 키워드로도 이제 좀 노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념하고 광고 진행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사실 이 확장된 키워드에 대해서는 광고 세팅단에서 대시보드로는 보이지가 않고 이제 노출되는 이제 보고서라든지 키워드단 안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관리함에 있어서는 다소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장 기능을 필요에 서 사용하실 수가 있지만 보통은 등록하신 다음에 직접적으로 키워드를 모니터링하고 진행하시는 걸 사실 추천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다음은 이 소재 노출에 대한 방식인데요. 이 부분은 우선 저장하고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지금 광고 그룹이 생성되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먼저 캠페인을 생성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이 캠페인 안에서 광고 그룹 생성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키워드 소재의 영역이 될 텐데요. 그룹을 똑같이 클릭해 주시면은 이제부터는 키워드와 소재를 등록할 수 있는 구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 소재 노출 방식에 대해서는 그룹을 생성한 이후에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이 소재 등록에 따라서 이 내용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소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 5개까지 등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 소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리가 자사 같은 경우 단일 소재, 하나의 소재가 아니라 2개 혹은 3개의 소재를 사용하고 있을 때 그때 이 소재 노출 방식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자사가 등록한 소재가 만약에 3개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 3개의 소재 중에서 가장 성과가 우수한 소재를 먼저 노출시키도록 하는 게 바로 이 성과 기반 노출이고요. 이 3개의 소재 중에서 어떤 게 효율이 좋을지 나는 정확하게 동일한 노출 기회를 제공하고 비교해 볼래? 라고 하셨을 때는 이 동일 비중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성과 기반 같은 경우는 그 가장 효율이 좋은 소재가 더 많은 노출이 되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거에 반면 이 동일 비중 노출 같은 경우는 3가지의 소재에 동일한 노출의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동일 비중으로 노출해 주신 다음에 한 1, 2주 정도 데이터를 본 후에 성과 기반
노출로 병행해 주셔서 광고를 진행하셔도 되고, 애초에 조금 빠르게 데이터를 확인하고 조금 좋은 소재 위주로 먼저 모니터링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성과 기반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재들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제목을 넣어주시고, 뭐 업체명을 이렇게 뭐 자사명을 넣어주시고요. 이제 내용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키워드 상위 부분이 대체 키워드입니다. 보시면은 45자가 초과되게 되면 이렇게 빨간 문구가 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절하셔가지고 문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가로 열고 키워드하고 창업 컨설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 보시면은 이제 대체 키워드를 넣은 이 수식 자체는 지금 미리 보기에서는 안 보이시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 업체 같은 경우는 심의필이 있어야지만 소재가 등록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별도로 검수 요청 시에 제출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아니요 눌러주시고 저장 후 닫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 소재가 하나 등록됐죠. 소재 같은 경우 제가 최대 그 5개가 등록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렸었습니다. 이건 제가 예시로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소재를 등록해 주시고, 동일한 문구지만 제목이나 이런 내용 구성을 조금씩 변경해 주시면서 다양한 소재 테스트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소재 노출 방식 2가지가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성과 기반 노출 같은 경우는 이 2가지 소재 중에 가장 효율이 좋은 소재를 더 많은 노출 기회를 부여하는 거고, 이 동일 비중 노출 같은 경우는 2가지 소재의 노출 기회를 동일한 비중으로 노출시켜 준 다음에 2개의 효율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확장 소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기능들이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이게 보시면은 추가 제목 같은 경우는 노출일치 1에 노출하시고자 할 때는 1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 2만 노출 희망하실 경우 이렇게 2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최대 15채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헷갈린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각각 확장 소재들 등록하실 때에는 각각 이렇게 자세히 보기나 도움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뭔가 프로모션에 대해서는 뭐 10월까지만 프로모션 지급이라는 뭐 이런 문구를 쓰실 때에는 10월에 넘어가는 순간 문구는 변경돼야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요일 시간이나 기간 설정도 마찬가지로 가능하고 10월까지만 노출될 수 있도록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확장 소재들에 대해서는 다 하나하나 클릭해 보시면은 등록하는 부분이나 안내 부분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 헷갈리실 때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검색 광고 운영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질문이 있고 중요한 지표에 대해서는 품질 지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네이버 품질 지수란 그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제공하는 검색 유저와 광고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광고 품질에 대한 측정 기준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주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내 광고가 다른 광고와 비교해서 얼마나 검색 사용자의 의도와 욕구를 충족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품질 지수를 통해서 내 광고의 상대적인 품질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네이버 품질 지수 같은 경우는 높고 낮음을 이제 최대 7칸으로 분류해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막대기가 두 개라고 본다면은 다른 광고에 비해서 품질이 좋지 않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품질지수 막대가 3개에서 5개 정도면은 뭐 다른 광고와 비교 시 보통의 품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칸수가 6개에서 7칸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광고에 비해서 품질이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품질지수 막대는 4칸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지게 된다면은 조금 품질이 떨어지고 있는 추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5개라고 봐주신다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다른 광고에 비해서 조금 품질이 좋은 편에 속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은 조금 지표에 대한 이해가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품질 지수가 높으면은 어떤 부분에 대한 장점이 있냐면은 동일한 입찰가라도 더 높은 순위에 노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고, 또 기존보다 더 낮은 입찰가더라도 동일한 순위에 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예산 비용에 대해서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광고 효율 또한 좀 개선이 되고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광고 관리에 있어서도 품질지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자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품질지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관리하면 되는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질지수의 경우는 이제 광고의 효과, 즉 클릭률이나 상품과 광고 소재의 연관도, 그리고 이 상품이나 키워드에 대한 이용자의 반응과 같이
광고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되어 산정되게 됩니다. 만약 광고 그룹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문구를 사용하고 불필요한 키워드에 노출하게 된다면은 결국 유입도 전환도 부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그렇다면 이제 광고 효율이 부족하다고 이제 시스템이 판단하게 되고 이렇게 품질 지수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이 품질 지수에게 높이기 위한 키포인트 지금부터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해 줘야 합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이 소재, 즉 제목과 내용으로는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확장 소재도 사용이 함께 병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당연하고도 사실 알 수 있는 부분인데도 놓치는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키워드와 자사, 브랜드와 연관성이 높은 소재를 계속 기획하고 작성하면서 연결되는 랜딩 페이지의 효율까지도 활용하고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시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마카롱을 단순히 B2C, 즉 그 소비자한테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대량으로 납품하는 업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순히 마카롱이라는 키워드와 마카롱이 맛있다는 내용으로 조금 문구를 노출하거나 어필하기보다는 당연히 그 B2B와 관련되어 있는 마카롱 대량 문의, 마카롱 기업 납품, 마카롱 도매 이런 키워드와 함께 조금 대량 문의 주문이라든지 뭐 발주 후 언제까지 전달이라든지 뭐 빠른 견적 문의 상담 가능이라든지 조금 다양한 상품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내용과 문맥에 맞는 키워드와 문구를 구성하는 게 더 높은 연관도를 유입시키고 전환율 자체 높일 수밖에 없는 전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키워드를 구성하는 부분도 중요하고요. 연관성이 높은 소재를 작성하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자사와 관련성이 높은 키워드는 어떻게 추출할 수 있을까요? 보통은 그 자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키워드를 나열하고 분석하고 분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실 키워드를 추출하거나 파생시키는 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제공하고 있는 키워드 도구를 이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 말고도 좀 업종에 대해서도 조금 트렌드적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살펴봐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시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네이버 검색 광고 영역 안에서 이 키워드 도구로 검색해 주시면은 시즌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 이 테마에 따른 내용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키워드 도구를 통해 가지고 조금 추가적으로 파생된 키워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키워드밖에 생각이 나시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 조회하기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유의미한 다양한 키워드들이 파생돼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키워드를 추출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는 수립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네이버 검색 광고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거나 질문이 많았던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서 요약 형태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해당 내용 외에도 광고를 진행하실 때 마켓이거나 조금 운영단에 대해서 효율 부분에 대한 컨설팅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때는 언제든지 하단에 나와 있는 컨택 포인트 연락 주시면은 제가 보다 더 자세하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MPM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MPM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MPM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